근로복지공단 25년 1차 신규 직원 행정직 채용 중 NCS 직업기 초능력 평가에 대한 문항풀이를 시작합니다. 본 영상은 근로복지공단 25년 1차 신규 직원 행정직 채용 필기시험에 응시한 응시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문항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유형별 대표 문항 한 가지씩 풀이를 진행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NCS 직업기 초능력 평가 문항은 아래와 같이 구성합니다. 공단 현업과 유관한 문항으로 구성합니다. 문항 유형은 피셋형입니다. NCS 직업기 초능력 평가는 총 4개 영역 70문항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NCS 직업기 초능력 평가는 피셋형 문항으로 구성됩니다. 피셋형 NCS 직업기 초능력 평가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응시자의 단순 암기력이나 배경 지식에 대한 평가보다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기초 역량인 독해 및 이해력, 논리적인 사고력과 정보 해석 및 추론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합니다. 두 번째, 실제 업무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나 방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 자료 기반 사고력과 실전형 사고력을 평가합니다. 지금부터 근로복지공단 NCS 직업기 초능력 평가를 유형별로 한 문항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소통 능력 유형입니다. 본 문항은 의사소통 능력 중 문서이해 능력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문서를 읽고 문서의 핵심을 이해하며 구체적인 정보를 획득하고 수집 종합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게 되면 수많은 자료와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해당 문항은 문서를 읽고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요구되는 문서이해 능력이 있는지 측정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의사소통 능력 문항 풀이를 안내드리겠습니다. 해당 문항은 선지의 각 내용이 자료에 부합하는지 빠르게 파악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출제되었습니다. 빠른 정답 찾기를 위해서는 자료의 각 단락으로부터 소주제를 파악하여 문제의 각 선지에 대한 진위를 판정해야 합니다. 지문에서 과도한 급여 수준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재정 부담은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논의는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문에서 민영화에 관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문에서 일부 제도적 보완을 제외하고 큰 변화가 없다고 작성되어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이 일부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문에서 산재보험제도는 1989년 이후 큰 틀에서 변화 없이 운영되어 왔고 그로 인해 사회경제적 및 제도적 환경 변화가 급여체계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으로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본 문항은 문제 해결 능력 중 문제를 확인하고 분석하고 대안을 평가하는 문제 처리 능력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게 되면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문항은 업무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안을 확인하며 기존의 방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처리하고 최종적으로 처리 결과를 확인하는 문제 처리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본 문항은 지문에서 신청 사항의 승인 여부,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 원인을 구조화하고 이러한 구조를 바탕으로 각 사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출제되었습니다. 빠른 정답 찾기를 위해서는 각 사례를 급여 제도의 내용에 적용하여 승인 가능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사례의 지급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1. 노동능력 상실률과 장애의 지속기간 2. 지급 형태에 따른 장애 일시금의 상한을 파악하고 각 사례로부터 일리에 해당하는 요인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A 사례는 노동능력 상실률이 20%를 넘으나 장애가 16주만 지속되므로 장애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B 사례는 영구적인 악화이나 노동능력 상실률이 9%로 장애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C 사례는 장애일시금의 상한은 연간 연금액의 450%이므로 신청하여도 반려될 것입니다. 사례 A, B,
시 모두 승인이 불가하므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다음으로 수리능력입니다. 본 문항은 수리능력 중 기초연산 능력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기초적인 사칙연산과 계산 방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되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게 되면 다양한 수치 자료와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업무 상황에서 다른 형식으로 변환하는 기본적인 사칙연산을 하고 연산 결과를 검토하는 기초연산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수리능력 문항 풀이를 안내드리겠습니다. 해당 문항은 연산 결과의 검토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출제되었으므로 빠른 정답 찾기를 위해서는 문제의 조건에서 정확한 계산이 아닌 최소한의 연산으로 선지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각 보기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 파악해야 합니다. 현재 제시글은 많은 값이 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지마다 요구하는 수리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어떤 수치를 살펴볼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면 시간적인 부분에서 많은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A는 지문 내 5. 외국인 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현황의 24년도 전체 근로자 나누기 2.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현황의 24년도 전체 근로자이므로 11.87%입니다. B는 지문 내 2.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현황의 23년도 전체 지급액 나누기 2.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현황의 23년도 전체 근로자이므로 523.65만 원입니다. C는 지문 내 5. 외국인 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현황의 21년도 전체 지급액 나누기 5. 외국인 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현황의 21년도 전체 근로자이므로 4.1100만 원입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원관리 능력입니다. 본 문항은 자원관리 능력 중 물적 자원관리 능력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지문 내용을 통해 센터별로 필요한 균형보드의 수요를 구해야 하는 문항입니다. 각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물적 자원을 인식함으로써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물적 자원의 양과 종류를 검토하는 물적 자원 관리 능력이 있는지 측정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자원 관리 능력 문항 풀이를 안내드리겠습니다. 해당 문항은 필요한 물적 자원의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되었으므로 빠른 정답 찾기를 위해서는 각 프로그램별 균형보드를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는지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지문 내 4개 프로그램 중 균형보드를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작업인지 재활 프로그램 1개입니다. 환자 1인당 필요 장비는 하나만 사용하며 하나의 장비를 여러 환자가 공유해서 사용하지 않는데 복수의 재활 프로그램에 동시 참여하는 환자는 없습니다. 따라서 장비의 수요는 해당 장비가 사용되는 프로그램들의 환자의 수 총계와 같습니다. 선지 1번 서울센터의 균형보드 수요는 총 9개입니다. 선지 3번 광주센터의 균형보드 수요는 총 7개입니다. 선지 4번 대전센터의 균형보드 수요는 총 8개입니다. 선지 5번 대구센터의 균형보드 수요는 총 10개입니다. 선지 2번 부산센터의 균형보드 수요는 총 7개입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것으로 근로복지공단 25년 1차 신규직원 행정직 채용 필기시험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유형별 문항풀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채용 지원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근로복지공단 채용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취업을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